네, 그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바로 전 시간에 강의한 내용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은 뭐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공부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얘가 1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 얘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3차원 배열이겠죠. 그래서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와 가로 정보를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3차원 배열은 여러분들 예상했던 것처럼 가로와 세로뿐만이 아니라 세로, 가로,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와 세로뿐만이 아니라 높이라는 개념. 그냥 이제 저는 보통 깊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러한 그 정보가 들어가서 입체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가 길이 정보만 갖고 있는 1차원 배열이죠. 자, 평면입니다.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2차원 배열이 여러 개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3차원 배열인데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차원 배열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을 공부하시면서 3차원 배열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그 예상이 거의 100%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만 잘 이해하시면 3차원 배열은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원, 5차원 배열이 왜 의미가 없는지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4차원 배열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4차원이다 라는 말을 저 어릴 때만 해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좀 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4차원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쓰는 뭐 형태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사람을 가지고 4차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표현하고 어떤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C 언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려내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연습장 제가 딱 드린 다음에 어떤 펜을 드리고 종이와 펜을 드리고 4차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갖다 표현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C 프로그램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C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표현하지 못하는 데이터나 현상을 갖다가 C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사실 이거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RR 2, 3, 4 여기까지가 3차원이죠. 뭐 인트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줍니다. 5 이러면 이게 이제 4차원 배열이다 라고 우길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그 현상이나 데이터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배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선언해서 활용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하면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 90%의 2차원 배열과 10%의 3차원 배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다차원 배열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대1이라는 거는요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쓴 겁니다. 실제로는 3차원 배열보다 2차원 배열이 쓰이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90% 정도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97이냐 96이냐 이걸 따지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매우 빈도수가 90% 이상이 2차원 배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배열이 많이 안 쓰여서 우리도 좀 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뭐 2차원 배열 공부하시면 3차원 배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게 3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뒷부분에서 조금 다루어집니다. 자, 선언하는 방법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배열의 타입, 자료형,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먼저 세로 길이를 명시하고 가로 길이를 명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3, 가로가 4죠. 세로가 3, 가로가 4인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면 가로가 2, 세로가 6이죠. 가로가 2이고 세로가 6인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로 배열이 만들어지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확인은 아니지만 바이트의 크기를 갖다가 출력해 봄으로 해서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선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대략 추측하게 만들어주는 예제입니다. 자, 실제로 이게 세로가 3, 가로가 4인 배열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 배열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사이즈 오브 인트 4를 가정을 했을 때에 얼마가 되냐면은 48이 됩니다. 세로, 가로, 인트 크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 7, 가로 9, 그 다음에 인트 크기 4는
252가 되겠죠. 이거 암산한 거 아닙니다. 사실 이거 보고 읽은 거예요. 너무 솔직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 실제로 그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가지고 사이즈 오브 연산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48과 252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더불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거. 사이즈 오브 연산자의 피연산자로 배열의 이름이 전달이 되면 그 배열의 크기가 바이트 단위로 계산돼서 반환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죠. 1차원 배열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이것은 2차원 배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접근하는 방법. 뭐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가로 세로가 길이가 3인 배열이죠. 인덱스로 따졌을 때 세로 인덱스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인덱스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 위치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인덱스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이니까 1, 2가 되겠죠. 즉 여기에 접근을 하려면 배열의 이름이 ARR이면 ARR 1 무조건 세로 먼저 써준다 말씀드렸습니다. 2는 1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실제로 10이 들어가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 위치에 이 위치에 5를 갖다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ARR 뭐 세로 가로는 뭐 5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덱스 뭐 써주면 될까요? 맞춰보세요. 자, 그럼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2죠. 2. 그 다음에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1이죠. 1은 5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00는 여기죠. 그 다음에 01은 여기입니다. 21은 여기입니다. 21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0, 1, 2. 그 다음에 1이니까 0, 1.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요 지점이 5가 저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화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름 공식화 했다 치면은 뭐 공식화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해봤던 이렇게 인덱스 값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운 어떤 또 n과 m이 등장을 하면 일단 겁이 나잖아요. 예,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으셔도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이 수식도 이해가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수식은 아닙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글을 딱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러한 수식이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다 설명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예제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에 대한 설명, 뭐 접근하는 방법, 뭐 i와 j번째 요소의 주소값 반환이죠. 이것만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이 예제에서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빌라의 그 거주 인원, 가구별 거주 인원을 갖다가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라가 높이가 4고요. 그 다음에 한 그 층당 2가구가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로 따지면은 세로 길이가 4이고 가로 길이가 2인 그러한 빌라가 되겠죠.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뭐 빌라를 그려보면 한 층에 2가구씩 사니까 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자, 이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빌라의 어떤 그 가구를 갖다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근데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빌라의 가구 수를 갖다가 거주 인원을 갖다가 저장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가 2차원의 형태를 띠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차원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2차원으로 표현 및 모델링이 되는 데이터다. 현상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쉽게 풀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 3차원의 형태를 띠는 그러한 그 데이터나 현상이나 어떤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3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물론 이 예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구수, 그 빌라의 가구수는 분명 데이터가 2차원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다 써놓고 보면 2차원의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2차원 배열 선언하지 않고 1차원 배열 선언해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길이가 8인 인트형 배열 선언해가지고 가구가 총 8가구 살잖아요. 8가구의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2차원으로 표현한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1차원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2차원과 1차원 간의 데이터 변환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에서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변환이 필요하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예제와 완전히 100% 동일한 기능의 예제를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2차원 배열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셔서, 즉 이러한 형태의 배열을 선언을 하셔서 얘와 완전히 동일한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어떤 변환의 어려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잖아요. 너무 그렇게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해보는 것도 또 재미없습니다. 이런 좀 무리한 그 시도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만 해보시면 바로 포기하려 드실 수도 있어요. 이래서 2차원적으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2차원 배열에다 저장을 해야지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면 어렵구나 라고 하고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안 드린 거 시도하실 거면 끝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이 예제를 2차원 배열이 아닌 1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가지고 예제를 완성해 보는 것도 매우 메리트 있는 학습 방법이 됩니다. 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2차원의 형태로 모델링 되거나 표현되는 데이터 또는 현상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에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외에 좀 부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서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